일단 북한발 리스크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북한발 리스크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와 관련한 영향도 점검을 해볼까요? 네, 북한발 리스크 뭐 상당히 크게 나고 있죠.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아침에 이제 발사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둔감하게 보인 것은 월요일 날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이 자, 월요일 날 주가도 상승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원화가 강세의 모습 보였지만 월요일 날 약 1.4원 정도밖에 원화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난주 일요일 날 어떻게 보면 북한발 리스크가 상당히 둔감해졌다. 이것이 5일 날의 모습인데요. 예상보다 어제는 또 주가가 변동성이 커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잔가지처럼 계속 그 잔파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뭐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. 지난주 일요일 날 북한의 미사일 즉 북극성 2형을 발사했지만 국내 증시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. 이것이 결국 정부 당국자의 5일 날 입장이고요. 다만 어저께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오늘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으로 공이 넘어갔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요. 또한 주한미군 관련돼서 부정적 얘기했는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첫 이벤트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부분들이 실은 상당히 초미의 관심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그 북한발 리스크를 일단 미국에서 바라볼 때는 미국의 국방장관의 지난 국방장관이 되려고 그러면 미국도 청문회를 거치는데요. 그 과정에서 질문 중에 하나가 자, 북한이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 미국 국방장관이죠. 그 한국에도 방문했었죠. 2월 달에 매티스 국방장관은 선제적 공격에 대해서도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열어놓은 언급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. 다만 이제는 북한발 리스크가 한국적인 문제가 아니고요.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로 그 대북적인 정책으로 봐서는 이제는 미국으로 공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, 북한발 리스크가 커지는 건 맞지만 그 방향과 그 행보는 이제 좀 미국이 모든 것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요. 자, 미국의 어떤 국방장관이나 미국의 어떤 대통령 입에 따라서 이제는 북한발 리스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.